평생을 믿었던 남편의 추악한 배신이 발각되던 바로 그 순간 아내의 피 맺힌 절규가 한적한 카페 안을 뒤흔들었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인간, 수십 년 함께 산 아내를 앞에 두고 저런 계집과 놀아나. 박정숙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두 사람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보,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여긴 또 어떻게 알고 온 거야? 김진태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걷잡을 수 없이 터져버린 분노와 배신, 그리고 처절한 눈물.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기막힌 사연이 숨겨져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모든 비밀과 거짓이 낱낱이 밝혀집니다. 오늘 사연은 박정숙 씨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찬바람이 싸늘하게 옷깃을 파고들던 그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박정숙 여사는 까맣게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한 남자의 뒤를 조심스럽게 따르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밝히는 어두컴컴한 골목길이었죠. 남편 김진태였습니다. 몇 걸음 앞서 걷는 남편의 뒷모습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평소 후줄근한 잠바 차림이던 사람이 오늘은 어디서 그런 번듯한 코트를 꺼내 입었는지 머리에는 기름까지 발라 한껏 멋을 낸 모양새였어요. 정숙은 터질 듯한 심장을 애써 억누르며 그림자처럼 그의 뒤를 밟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디로 향하는 것인지, 누구를 만나러, 이 야심한 시간에 저런 치장을 하고 나선 것인지 머릿속은 온통 물음표로 가득했죠. 진태가 멈춰선 곳은 동네에서도 제법 분위기 있기로 소문난 작은 카페 앞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망설임 없이 카페 문을 열고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정숙은 차마 따라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아 유리창 너머로 안을 살폈습니다. 마침 창가 자리에 진태가 자리를 잡고 앉았고 그의 맞은편에는 이미 한 여인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죠. 뒷모습만 보여 얼굴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어쩐지 낯익은 실루엣이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스타일, 어깨에 걸친 고급스러워 보이는 스카프까지. 정숙의 가슴이 불안하게 방망이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진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정숙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꺼번에 사라진 듯한 정적만이 귓가를 맴돌았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맞은편에 앉아 다정한 미소를 건네는 그 여인은 바로 자신의 수십 년 지기 친구 오수경이었으니까요. 힘들 때마다 서로 의지하고 비밀 하나 없이 모든 것을 터놓던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라고 믿었던 바로 그 오수경이었습니다. 정숙은 온몸의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눈앞이 캄캄해졌죠. 수경과 함께했던 수많은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함께 장을 보고 함께 뜨개질을 하고 자식들. 결혼 문제로 밤새 속을 터놓던 그 모든 순간들이 칼날이 되어 정숙의 심장을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저 두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정숙은 차마 그 광경을 더는 지켜볼 수가 없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황급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정숙의 귓가에는 진태와 수경의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맴돌았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은 아마도 3달 전쯤이었을 겁니다. 평생을 회사 인간으로 살아온 남편 김진태가 정년퇴직을 하고 집에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면서부터였죠. 처음 한두 달은 그럭저럭 잘 지내는가 싶더니 시간이 갈수록 진태는 눈에 띄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던 사람이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잠을 자기 일쑤였고 종일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 채널만 돌리며 시간을 죽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진태는 갑자기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젊은 시절 입던 양복을 꺼내 입는가 하면 머리 모양을 바꾸고 값비싼 향수까지 뿌려댔습니다. 여보, 오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요? 어디 중요한 약속이라도 가시는 거예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진태는 멋쩍게 헛기침만 할 뿐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나이 들어도 좀 꾸미고 다녀야지. 뭘 그렇게 꼬치꼬치 캐물어. 오히려 짜증 섞인 목소리로 쏘아붙이기까지 했죠. 그날 이후로 진태의 외출은 눈에 띄게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동창회다, 상갓집이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더니 나중에는 아예 행선지를 밝히지도 않고 집을 나서는 날이 허다해졌습니다. 휴대폰은 또 어찌나 손에서 놓지를 않는지 화장실에 갈 때도 품에 안고 들어갈 정도였고 정숙이 혹시라도 볼세라 항상 화면을 뒤집어 놓거나 잠금 패턴을 수시로 바꾸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정숙의 마음속에는 불안감과 함께 서운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평생을 남편 뒷바라지하며 자식들 키우느라 자신의 젊은 날은 다 흘려보냈는데 이제 와서 남편은 자신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밖으로만 나도는 것 같아 깊은 배신감마저 들었죠. 밤늦도록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 날이 많아졌고 혼자 거실에 나와 하염없이 창밖만 바라보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딸 민지가 손주들을 데리고 친정에 들렀습니다. 정숙은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딸의 눈썰미를 속일 수는 없었죠. 엄마, 요즘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아빠랑 혹시 다투시기라도 하셨어요? 민지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정숙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가로저으며 아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라고 둘러댈 뿐이었죠. 민지는 그런 엄마의 모습이 더 안쓰러웠지만 캐물을수록 엄마가 더 힘들어할까 싶어 일단은 물러섰습니다. 그날 저녁 민지는 아버지 진태에게 넌지시 말을 건넸습니다. 아빠, 요즘 엄마가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아빠가 엄마 좀 잘 챙겨주셔야죠. 두 분이서 같이 영화도 보시고 맛있는 것도 좀 드시러 다니시고요. 하지만 진태의 반응은 냉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내 엄마는 맨날 뭐가 그렇게 힘들다는 건지 모르겠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신경 쓰지 마라. 무심하게 내뱉는 진태의 말에 민지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죠. 결정적으로 정숙의 의심에 불을 지핀 사건은 그로부터 며칠 뒤에 일어났습니다. 모처럼 진태가 일찍 들어온 날 정숙은 남편의 외투를 정리하다가 주머니에서 작은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평소 진태가 드나들던 식당이 아닌 젊은 사람들이나 갈 법한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의 영수증이었죠. 그것도 2인분 식사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옷깃에서는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정숙은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정숙은 애써 고개를 저었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불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고민하던 정숙은 날이 밝자마자 딸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아무래도 내 아빠를 좀 알아봐야 할 것 같다. 떨리는 목소리로 어렵게 말을 꺼내는 정숙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죠.
민지는 엄마의 심상치 않은 목소리에 직감적으로 뭔가 큰일이 터졌음을 감지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예요? 민지는 처음에는 엄마의 의심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생 한눈 한 번 팔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온 아버지였기에 엄마의 걱정이 단순한 기우이기를 바랐죠. 하지만 정숙이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털어놓자 민지의 표정도 점점 굳어갔습니다. 엄마, 설마 아빠가 정말 다른 여자가 생긴 걸까요? 민지의 목소리에도 걱정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나도 믿고 싶지 않다, 민지야. 하지만 아무래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정숙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민지는 그런 엄마가 걱정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엄마의 심정이 이해가 갔습니다. 엄마, 혼자서는 위험해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하지만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건 내 문제고 내가 해결해야 할 일이다. 너까지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 정숙은 이미 마음을 굳힌 듯 했습니다. 민지는 엄마의 단호한 모습에 더 이상 만류하지 못하고 그저 엄마의 손을 꼭 잡아줄 뿐이었죠. 엄마,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저한테 전화하셔야 해요. 아셨죠? 그날부터 정숙은 마치 탐정이라도 된 것처럼 진태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진태가 집을 나서는 시간을 기록하고 몰래 뒤를 밟아 동선을 파악했죠. 며칠간의 미행 끝에 정숙은 진태가 일주일에 두세 번은 특정 동네의 한적한 골목으로 향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바로 그 문제의 레스토랑이 있었죠.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정숙은 아침부터 왠지 모를 긴장감에 손이 떨려왔지만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만큼은 반드시 진실을 확인하고야 말겠다고 몇 번이고 다짐했죠. 진태는 여느 때처럼 점심시간이 조금 지나자 멋을 한껏 내고 집을 나섰습니다. 정숙은 미리 준비해둔 스카프로 얼굴을 반쯤 가리고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진태의 뒤를 따랐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지만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태는 익숙한 발걸음으로 그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뒤따라 들어갔죠. 레스토랑 안은 은은한 조명과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연인들이 좋아할 만한 아늑한 분위기였습니다. 정숙은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구석진 자리에 앉아 진태를 찾았습니다. 저만치 창가 자리에 진태는 이미 누군가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바로 오수경이었죠. 두 사람은 마치 세상에 둘만 있는 것처럼 서로에게 집중한 모습이었습니다. 진태는 평소 정숙에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다정하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수경을 바라보고 있었고 수경은 그런 진태의 말에 연신 해맑은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죠. 심지어 진태는 수경의 손을 자연스럽게 잡고 놓아줄 줄을 몰랐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정숙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이란 말인가.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세월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듯한 참담함에 정숙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 두 사람의 머리채라도 잡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눌렀습니다. 지금은 감정을 앞세울 때가 아니라고 냉정하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두 사람의 대화는 정숙이 앉은 자리까지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간간히 들려오는 수경의 높은 웃음소리와 진태의 나직한 속삭임은 정숙의 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특히 수경이 진태의 어깨에 살짝 기대며 교태를 부리는 모습은 정숙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저것들이 감히 나를 두고 저런 파렴치한 짓을 벌이다니. 정숙은 입술을 깨물며 두 사람을 노려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두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미러를 나누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진태가 정숙이 앉은 쪽을 향해 고개를 돌리는 바람에 정숙은 황급히 메뉴판으로 얼굴을 가려야 했죠.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이었습니다. 다행히 진태는 별다른 의심 없이 다시 수경에게로 시선을 돌렸지만 정숙은 이미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계산을 마치고 레스토랑을 나서는 정숙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겁기만 했죠.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억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며 뜨거운 눈물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배신감, 분노, 슬픔, 절망 온갖 감정들이 뒤섞여 정숙의 마음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또 울던 정숙은 문득 정신을 차리고 딸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흐느끼는 엄마의 목소리에 민지는 모든 상황을 직감하고 곧바로 정숙의 집으로 달려왔죠. 엄마, 괜찮으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민지는 울음으로 퉁퉁 부은 엄마의 얼굴을 보고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정숙은 딸의 품에 안겨 아이처럼 서럽게 울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외도 상대가 다름 아닌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는 사실을 어렵게 고백하는 정숙의 목소리는 처절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민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아빠가 그리고 수경 이모가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이건 정말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민지는 엄마를 부축해 방으로 옮기고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엄마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 두 사람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엄마가 받은 상처 반드시 몇 배로 되돌려줄 거예요. 민지의 눈빛은 단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런 딸의 모습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는 듯 했지만 여전히 마음은 무겁기만 했죠. 민지야, 그래도 내 아빠인데 일이 너무 커지는 건 원치 않는다. 정숙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지금은 그런 생각하실 때가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엄마한테 한 짓을 생각하세요.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엄마만 바보 되는 거예요. 그날부터 민지는 엄마를 대신해 본격적으로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우선 두 사람이 자주 만나는 레스토랑 주변에 잠복하며 그들의 만남을 사진으로 기록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어설펐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제법 능숙하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진태와 수경이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모습,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걷는 모습, 심지어는 차 안에서 은밀한 행동을 하는 모습까지 민지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한편 오수경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태연하게 정숙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정숙아, 요즘 통 연락이 없네.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얼굴 한번 봐야지. 수경의 능글맞은 목소리를 듣는 정숙은 속에서 천불이 일었지만 애써 평정을 가장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니야, 수경아. 그냥 요즘 좀 바쁜 일이 있어서 그랬어. 조만간 한번 보자. 정숙은 수경과의 통화 후 더욱더 치밀하게 복수를 준비해야겠다고 마음을 다졌습니다. 저렇게 뻔뻔하게 나올 줄은 몰랐기에 더욱더 확실한 증거로 두 사람의 가면을 벗겨내리라 결심했죠. 민지는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사실들을 알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진태와 수경의 관계가 단순한 감정적인 만남을 넘어 복잡한 금전 문제까지 얽혀 있을 가능성이 엿보였던 것이죠. 수경이 과거 정숙에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큰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도 수경은 여러 차례 진태에게 돈을 빌린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또한 진태가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았다는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혹시 수경 이모가 아빠의 퇴직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은 아닐까? 민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불륜 사건이 아니라 악질적인 사기극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민지는 자신이 수집한 증거들과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을 정숙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숙은 딸의 말을 듣고는 또 한 번 깊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친구라고 믿었던 수경이 자신을 배신한 것도 모자라 남편의 돈까지 노리고 접근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지야, 정말 수경이가 그럴 수가 있을까? 정숙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고 있었죠. 엄마,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우리가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민지는 엄마를 안심시키면서도 수경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모든 증거가 확보되고 정숙은 수경과 직접 대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지는 엄마 혼자 보내는 것이 불안했지만 정숙의 의지가 워낙 확고했기에 어쩔 수 없이 동의했죠. 대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정숙의 옷에 작은 녹음기를 달아주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평소 수경과 자주 가던 동네 찻집이었습니다.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던 수경은 정숙을 보자마자 반갑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 정숙아, 이게 얼마만이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천연덕스럽게 행동하는 수경의 모습에 정숙은 속으로 분노를 삼켰습니다. 수경아,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보자고 했어. 정숙은 애써 차분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준비해온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죠. 진태와 수경이 다정하게 찍힌 사진들이었습니다. 사진을 본 수경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하얗게 질리는가 싶더니 이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 정숙아, 이게 다 뭐야? 너 혹시 나랑 진태 씨 사이를 오해하는 거니? 수경은 뻔뻔하게도 발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해라고? 이게 다 오해로 보이니, 수경아? 정숙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내가 내 남편이랑. 정숙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수경은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눈물을 글썽이며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숙아, 미안해. 사실은 진태 씨가 먼저 나한테 적극적으로 다가왔어. 나도 처음에는 정말 많이 망설였는데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수경은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눈물로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더 이상 수경의 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닥쳐, 오수경. 내 그 더러운 눈물 연기. 이제는 지긋지긋해. 정숙이 소리치자 찻집 안의 모든 사람들이 두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찻집 문을 열고 민지가 들어섰습니다. 민지는 곧장 두 사람이 앉은 테이블로 다가와 수경을 차갑게 쏘아보았죠. 수경 이모, 아직도 그런 거짓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모가 우리 아빠한테 어떻게 접근했는지 제가 다 알고 있는데. 민지는 수경이 과거 정숙에게 돈을 빌리려 했던 사실, 진태의 퇴직금 액수를 은근히 떠보던 일, 심지어는 정숙의 험담을 하고 다녔던 증거들까지 하나하나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모는 처음부터 우리 엄마의 행복을 질투했고 아빠의 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안 그런가요? 민지의 날카로운 추궁에 수경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정수기를 질투해? 그리고 내가 왜 진태 씨 돈을 노려? 수경은 악을 쓰며 반박했지만 이미 그녀의 얼굴에서는 초조함과 불안감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때마침 약속 장소를 착각하고 찻집으로 들어서던 진태가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딸 그리고 내연녀가 한자리에 모여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상황에 진태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안절부절 못했죠. 여보, 민지야,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진태는 어설프게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정숙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진태의 뺨을 힘껏 후려쳤습니다. 이 인간아,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저 여자랑 놀아나느라 가정도 내팽개치고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정숙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진태는 아내의 분노 앞에서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경은 이 상황에서도 끝까지 자신은 잘못이 없다며 정숙과 민지에게 악담을 퍼부어댔죠. 하지만 그들의 추악한 민낯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후였습니다. 그날 이후 정숙은 단호하게 진태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진태도 모든 사실이 밝혀지고 딸 민지마저 자신에게 등을 돌리자 결국 이혼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죠. 수경 역시 주변 사람들에게 모든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고 결국 동네에서조차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우정과 평판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채 외롭고 초라한 말년을 보내게 된 것이죠. 진태 역시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